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토탈 솔루션의 이준열입니다. 자, 7월 8일 토요 경마에 대한 예상평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안성권 위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번 주 경마는 전반적으로 인기 마필들 두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도 안정적으로 저비당 안에 떨어지는 높은 덱길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이번 주도 그와 비슷한 편성입니다. 중마 선정을 잘해야 되겠고 어떻게 압축하고 강약 조절을 잘해야 되느냐. 자, 인기 마필들 두고 조금 정교한 승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경주부터 바로 갑시다. 자, 이번 1경주는 2세 마필들의 1000m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인기 마필이 한쪽에 2번 라운더맨 1조의 라운 시리즈의 라운더맨 머스킨맨의 자마입니다. 자, 이게 3번마 트라움킹. 이 마필이 주행검사 때의 모습은 단연 돋보였던 마필입니다.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초반에 경합 구도에서도 그 경합 구도를 이겨내고 종반에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모습. 주행검사 때 모습으로는 3번마 울트라 트라움킹, 3번 트라움킹이 상당히 돋보였다는 것. 자, 그리고 4번마 장군 가람은 직전 실전 경험을 한번 해봤다는 거고요. 순발력은 상당히 있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8번마 블랙벨트, 10번 일링크스, 특히 10번 일링크스는 안토니오 기수 기승인데 원래 오수철 기수가 주행검사 받았고 오수철 기수가 지난주에 발목 부상인가 일단은 타다가 조금 몸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이번에는 안토니오 기수가 직접 조교하고 탑니다. 자, 열하나 물레방아까지 도전은 다 가능한 편성인데 안혜연님. 자, 2번마 라운드면 순발력도 있고 다 좋은데 솔직히 주기가 약한데 오늘 아침에 혁기가 게이트에서 발주해가지고 한복뱅 돌더라고. 순발력도 굉장히. 그래서 저는 11번마 물레방아가 직전 데뷔전 때는 박현우 기수였었고 지금은 문성혁 기수예요. 이건 데뷔할 때 인기 그랬던 마필이고 최영도도 굉장히 좋고 일링크스가 이 마필은 또 저거 할 때마다 그림이 느니까 체형도 좋고 원래 체형이 큰 마필들은 조금 둔한 그런 보이는데 이 마필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3번 바트라운킹은 병합 때 보니까 그냥 괜찮다 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내 쪽으로 기대고 아직 뭐를 안 맞아봤어 아직. 지금 스타트 빠르는 2번이 더 빨라가지고 내가 볼 때 저기 과연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 하여튼 키는 11번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10번, 11번이. 11번 물레방아는 글쎄요. 저는 이 마필이 일단은 순발력은 조금 처집니다. 근데 이번 경주 제가 10번마 일링크스는 반드시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마필은 지금 4군에 올라가 있는 3세마 울트라삭스 올드 패션드와 모마 그레이스필의 자마. 그러니까 4등급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울트라삭스의 전 형제 마필입니다. 생김새가 워낙 좋고 주행검사 때도 12번 게이트에서 일단은 선입권 따라가다가 종반에 다시금 힘을 내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얘도 마음먹으면 앞에 붙입니다. 어차피 2번 라운드맨이나 3번은 경합 구도로 앞에 쭉 나가겠고 10번 게이트지만은 강선이 불어서 3, 4코너까지 쭉 붙어오다가 4코너에서 승부를 한다면은 10번 일링크스가 워낙 체구도 좋고 그리고 안토니오 기수까지 기술시켜서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1경주지만은 신마 경주지만은 한번 추천 레이스로 선택을 했는데 제가 두고 있는 축은 있습니다. 강력하게 중마에 대한 믿음을 싣고 차권에서 강약 조절만 잘하면은 제법 짭짤한 중배당 먹을 수 있는 편성입니다. 충마에 대한 믿음을 싣고 제가 강력하게 한번 추천드릴 테니까 1경주지만은 부담은 조금 있습니다만은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마필이 있으니까요. 현장까지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경기를 마쳐야
그거는 하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팬들인데 이세마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세마필들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세마필들은 이제 쏟아져 나오고 꾸준히 관리를 해놓으면은 써먹을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마 경주는 팬들로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하고 관리마를 선정해서 꾸준히 따라간다면은 써먹을 기간이 굉장히 길죠. 내년 3월, 3살 될 때까지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건 중반에 있는 기복마들을 뭐 관리할 필요 없고, 이세마필들은 이제부터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이경주는 외산 신마들, 뭐 남반부는 뭐 3살, 북반구는 2세, 그냥 같은 이세마필로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1000m 경주입니다. 자, 여기는 강축이 있습니다. 직전 데뷔전에 능력을 바로 발휘했던 9번 스포트 빛. 이거는 지난번 출전 때도 강력한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개별 구매 마필인데 경매가가 1억 4,600에 구매된 마필입니다. 이건 티즈나우의 자마인데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커갈 교통적 기대치가 단연 돋보이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가 구차권이 거머거머하게 다 팔립니다. 8번마 클림트 월드. 요 말은 9번마 스포트 빛하고 주행검사 동기입니다. 주행검사 때 5월 10일 날은 보면은 스포트 빛하고 오히려 얘가 더 좋을 정도로 종반의 탄력은 상당히 나왔습니다. 순발력도 상당히 있었고요. 클림트 월드 이게 주행검사 때는 9번마 스포트 빛보다 더 빨리 쭉 나가서 그대로 종반에 시종 여유있게 통과했던 마필인데 이건 안토니오 기수입니다. 이것도 기본 스피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것도 앞에 갈 수 있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10번만 나노마신 이것도 경매가가 상당히 높게 받았죠. 이것도 혈통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좋은 마필이고요. 11번 구대피는 주행검사 때 보니까 발주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5월달에 출발 불량. 자, 주행검사 때 문세영 기수가 주행 연습 때 한번 받아봤는데 그때도 그다지 순발력은 조금 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신의 이름은 주행검사 여러 번 받으면서 순발력이 조금 주행검사를 받으면서 말이 좋아진 말이고요. 3번막 캡틴 372 요게 최대 복병입니다. 6조의 이역기수 요거는 바이언의 자마 그러니까 라운드 파이터가 바이언의 자마죠. 그러니까 라운드 파이터를 생각하면서 아마 캡틴 372를 도입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바이언의 자마들도 성장할 겁니다. 캡틴 372가 최대의 복병마필로 되됩니다. 그 외에 뭐 6번은 썬더미르도 조금은 팔려나가 있고요. 아니었네. 그래서 나는 구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구는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8번마 클리프트 월드가 안토니 기수가 기생했고 직전 5월 12일 날 같이 주행검사 받았어요. 그래서 잠재력 면에서는 이 마필도 절대 디젤 마필이 아니고 이 마필은 저기로 계속 꾸준히 해놨기 때문에 빨리 붙을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클리프트 월드. 그리고 나노마신도 윤건이가 저기 때 보니까 마필이 최고는 그렇게 적은 마필인데 보폭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나는 이제 느낌하니까 난 8번 놓고 딱 공략하고 싶어서. 뭐 9번을 못 빼는데 일단은 8번을 노리고 들어간다. 8번을 누르고 싶어. 그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뭐 원래 인기말을 놓고 하니까 자기 노리는 말을 놓고 인기말 때리고 나머지 오히려 들어오면은 워낙 뭐 배당이 좋으니까. 캡틴 372는 저기는 계속 꾸준히 해놓은 거야. 하여튼 뭐 하루도 안 쉬고 계속. 그래도 따뜻한 보강이 되면 될 수 있는 말. 캡틴 372도 노려야 됩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이번이 아니더라도 캡틴 372는 꾸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6조에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것도 경매가 상당히 높게 팔린 마필입니다. 3번 캡틴 372
홍대 유적에서 상당히 애지중지하면서 공을 들이고 있는 마필 3번 캡틴 372도 배당거리 가져가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그것만 스포트 당연히 뭐 압도적인 인기가 예측될 겁니다. 흘리는 만큼 뭐 현장에서 컨디션 크게 이상 없으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후차권에 잠재력이 있는 마필이 8번 마 클림트 월드, 10번 나노 마신, 11번도 뭐 가능은 합니다만은 10마들은 스타트 때 밀려버리면은 기대상 조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 일단 8번, 10번, 3번 이쪽에서 일단은 답을 찾되 안토니오 기수가 기생하고 있는 8번 클림트 월드 소홍수 쪽에서 2마리 출전시켰죠. 4번 뭐 천둥호랑이가 같이 나는데 천둥호랑이는 아직까지 조금 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순발력이 많이 처졌습니다. 반면에 8번 막 클림트 월드는 즉시 전력감에 맞비전하는 것. 어차피 구를 인정하고 빼지 않는 이상 바꾼 수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압축을 한다면은 8번 가장 먼저 보시고 그 다음 10번, 3번 복권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로 갑니다. 국산 6등급 1200. 자, 기복마 편성인데 자, 휴양마 2마리 일단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3번마 백두멋쟁이, 2번마 뱀프 2마리가 휴양을 하고 나오는데 기본 스피드는 있는 마패들이고요. 자, 여기에 직전 전력이 업그레이드 모습 스타트가 보강되면서 상당히 가능성 마필의 변화가 좀 온 마필이 8번마 문더스트. 문더스트 같은 경우는 신영철 교수가 직전 개선하면서 상당히 1번 게이트에서 앞에 한번 신나게 뽑아봤는데 최근에 신영철 교수 진짜 승부는 뭐 제대로 봐줍니다. 신영철 기수가 더 무섭습니다. 솔직히 5번 뱀프나 백두멋쟁이의 조상검, 조제르보다 말의 능력은 3번, 5번이 뭐 휴양만 안 했다면 더 나은 전력입니다만은 기승면에서 8번 막 문더스트 어지가 돋보이고요. 그에 마필 뭐 9번 막 티즈로켓 덩치는 굉장히 큰 마필인데 이 말도 조금씩 스타트도 보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에는 뭐 1번만 테스타 블루도 가능합니다만 이게 순발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6번만 대왕 순간이도 신영철 교수가 이게 지난번 타고 조교도 6번하고 8번을 같이 했는데 대왕 순간이는 아직까지 초반에 붙지를 못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초반에 못 붙더라고요. 그래서 신영철 교수가 6번 또 조교를 하고 8번 또 조교를 했는데 6번은 포기하고 8번에 기승했다는 것은 8번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달라는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안 의원님. 뱀프가 그때 3월 15일 날 여기를 잘해가지고 자신있게 추천했어요. 근데 그때도 마필이 끝걸음이 없어요. 이날도 3월 19일 날도 제로니까 버텼지 못 버텨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12주만 나오는데 마필이 완전 수가 됐어요. 수가. 그러나 원화춘에 병합을 했는데 이미 말이 굽어갈 때도 몸이 무거운데 하루 병합했다 나오나? 안 나오고 이게 좀 불안한. 그리고 문더스트는 8번 문더스트는 그전에 마필이 따라가지 못했어. 형철이가 그때부터 저걸 왜 죽였지 했잖아. 근데 정말 스타트 기사가 나와버리더라고. 그날 형철이가 이거 한 몇 번만 타봤으면 버텼어. 처음 타니까 못 버티는 거였어요. 자, 문준이야 9번마 TG 로켓인데 이 태양 자체가 원래 4살짜리야. 편한 챙이야. 근데 측정까지만 떼주면 또 올 수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뱀프는 좀 체중이 불면 조금 불안하다 지금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8번, 9번이 좀 낫지 않나. 그냥 이제 경주 전개로. 네? 경주 전개. TW 여보 저거는 항상 잘하지만 이제 체형 자체가 보폭이 늘지 않는 체형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번 현행을 못 갈 것 같아. 예? 순발력은 안 되죠. 도저히 안 되죠. 좀 더 지켜봐야 될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마 TG로켓 그림 좀 낫지 않을까. 전문가치만 띄워주면 쓸모 빠른 경기에서 예? 많이 스타트가 많이 보강됐죠. 자, 이번 경주는 능력상 축은 없습니다. 일단은 현장에서 그 휴양마 2마리
5번마 뱀파하고 3번마 백도 멋지기가 기본 순발력은 상당히 있는 마필들이니까 이 두 마필의 현장 컨디션은 먼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일단 사정권에는 두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점검을 해 주십시오. 5번 뱀프가 일단 조금 컨디션이 우리 안성근님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다고 이야기하니까 현장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러나 기본 능력은 상당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3번마 백두 멋지기도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니까 편성이 이런 편성이니까 아예 본질이 두 마필이 빠릅니다. 3번, 5번이. 그러니까 일단은 사정권에 두시고 현장 컨디션을 체크해 주시고, 자, 내심 노려야 되는 마필은 전 개인적으로 8번마 문더스트 한번 노리고 들어가고 싶고요. 자, 9번마 티즈 로켓도 직전을 통해서 걸으면 변화가 조금씩 왔다. 그리고 박으름 교수가 강하게 뽑아만 준다면은 선두권만 붙어준다면은 앞선에서 3번, 5번이 조금 경합구도나 무너진다면은 9번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마리 3번, 5번, 8번, 9번에서 일단은 3번, 5번은 현장 점검을 해주시고 노림수의 마필들은 8번, 9번 쪽에서 한번 가지고 역으로 공략하는 배팅 전략도 큼직합니다. 자, 사경주로 갑시다. 국산 6등급 1400m. 역시 기복마들의 편성입니다. 자, 10번 거센 챔프가 직전을 통해서 첫 입상에 성공했죠. 이 마필이 2월달, 12월달, 2월달 출전 중에 굉장히 불안했었죠. 그리고 6월달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가능성을 보였고 직전 급기야 첫 입상에 성공하면서 자신감이 붙은 마필입니다. 최고가 굉장히 좋은 머스킨 매니저마인데 머스킨 매니저마들이 일조에 있는 머스킨 매니저마들이 체구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500kg까지 나갑니다. 머스킨 매니저마들이 보통 460, 80, 커버야 80, 60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마필은 500kg가 넘어가는 최고입니다. 직전 첫 입상에 성공하면서 자신감이 붙었는데 지속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머스킨 매니저마 10번 거센 챔프를 조금 더 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3번 퍼플시나 최근 두 번 선행도 아니고 추입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생각만큼 그런 발이 안 터지고 있는데 편성은 잘 만났습니다. 3번 퍼플시나 아직 버리는 마필은 아니고 5번 레드테포 4월 30일 날 1400 입상 한번 성공했는데 직전은 초반이 많이 늦어버렸죠. 출발해서 많이 밀렸는데 지난 4월 30일처럼만 타주면 5번 레드테포도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1400이기 때문에 1400 입상한 마필 인기도에서는 조금 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배당권으로 반드시 가져가시고요. 자, 8번마 세터데이 이것도 보여준 거 없죠. 그러나 잠재력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마필입니다. 버릴 마필은 아닙니다. 주요 상태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8번 세터데이도 관심권에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자, 안의원님. 배당판이 10번, 3번 깜빡이는 경주예요. 근데 이제 그 8번 세트돼 있잖아요. 이게 3월 17일 날 그랬었지. 이제 원래 이런 말 나오면 우리가 주를 이름 앞을 안 찾아봐. 근데 딱 구보 가는데 말이 눈에 쏙 들어와. 주씨 왜 이렇게 좋아졌어? 그런 게 있는데 그 10만 나이스 타이란 말이. 이 말이 그렇게 변해서 그렇게 변해. 하고 내가 볼 때 거센 챔프보다 현 상태에서 더 나아. 스타트가 그래서 일부러 1400을 누르고 나온 것 같아. 그래서 나는 8번마 세트데이를 놓고 딱 확정 공략. 노리고 싶다. 네, 노리고 싶다. 그래요. 8번마 세터데이가 거세하고 두 번째인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3월 17일 날 했으니까 3월 12일 날 뛰고 거세하고 지난 5월 13일 날은 아직까지 시원 걸음은 못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자, 거세 두 번째지. 이번에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세터데이가 거세 두 번째에서 말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변화를 기대해도 괜찮은 마필입니다. 세터데이 요거는 입상시 상당히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거세 두 번째인 세터데이는 복당권으로 반드시 가져가시고 10번 거센 챔프는 기본적으로
직전을 통해서 걸음의 변화가 왔다. 그리고 3번마 퍼플 신화도 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3살짜리들은 최근 2번 실망을 좀 줬어 아쉽습니다만은 완전히 버릴 마필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5번마 레드 태풍도 배당권에는 일단은 배팅권에는 일단 가져가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본마들은 현장에서 다시금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기본 구도는 10번 넣고 3번이 팔리고 있지만은 8번은 세터데이나 5번은 레드 태풍 이 정도에서도 충분히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들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메모를 해 두셨다가 3번, 8번 쪽에서 다소간의 배당까지 한번 노려봐 주십시오. 자, 오경주로 갑시다. 국산 5등급의 1400m입니다. 자, 3살짜리 8번 맛 달금. 이게 3살짜리들은 이렇게 말들이 달라집니다. 경주를 할수록 이렇게 쭉쭉쭉 커가 나간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달금이 포지자마인데 전 조금 늦게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그래도 얘는 쭉쭉쭉쭉 커갑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2착, 2착, 3착, 2착 착수권이 계속해서 면돌고 있고, 이게 그래도 예전에 1등급에서 뛰었던 천은 우리나라 1등급에서 뛰었던 천원의 자마입니다. 그러니까 모마의 영향은 크다. 천원의 자마, 달금. 여기는 뭐 기본마입니다. 4살짜리 이상들 더 이상 크게 걸음이 나올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달금은 한 번 더 가져가셔야 되겠고요. 자, 3번마 스탠바이 미 하고 9번 베스트 전사 매번 같이 뛰는 말이죠. 5월 13일도 같이 뛰었던 말. 베스트 전사는 조금 앞에 가야 됩니다. 이것도 선입은 붙어줘야 됩니다. 8번 뒤에 옆에는 바로 붙어줘야 되는 말이고, 3번마 스탠바이 미는 직전 임기원 기수가 승부를 안 했습니다. 팔리기는 얘가 더 팔렸죠. 그러나 그때 당시 라운드 찰리 최범행 기수 1조에 라운드 찰리를 기승하고, 최범행 기수가 이거를 안 타고, 원래 이걸 최범행 기수가 이거하고 라운드 찰리하고 두 개를 탔었는데, 라운드 찰리를 기승하면서 임기현이한테 요걸 주고 라운드 찰리로 승부를 하고, 요거는 임기현이가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잡고만 놀았습니다. 맨 위에 바닥을 쳐놨는데, 이번에는 최범행이가 직접 조교까지 하고 나옵니다. 이거는 분명 앞에 갈 겁니다. 승부 걸리면 앞에 갑니다. 앞에 가면은 됩니다. 폴스캠프 자마지만은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되는 마필. 요거 최범의 3번 스탠바이 미 지난번에 김기현이가 수속된 페인으로 안 갔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사정권에 두고 가시고요. 그 외에 7번 위즈업, 2번 모닝펄 요 정도는 일단은 현장에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련님. 그래서 3번 그 스탠바이미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최범행이잖아요. 그러면은 고참지면 상위 고참이야. 그럼 마필 장단점 다 알아. 그러면 이 마필이 왜 못 뛰는가를 범인이 안다고. 그걸 모르고 조교한다면 전 실수도 아니지.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도 저 마필은 뭐가 단점. 왜냐면 경합대 보면 보폭도 다 좋아. 근데 내 축으로 기대지. 발도 안 바꾸지. 그렇다고 촬영 가야 되는데, 이번 베스트 전서 57km도 선행 갈 수 있지. 잘금도 선행 가지. 그러니까 범원이가 아무 생각 없이 조교를 하고 있다 이게. 말 능력을 떠나서 단점을 보완해서 고쳐야 되는데, 조교가 뭔데 잘못된 걸 고쳐줘야 되는 거. 아무 생각 없이만 뛰어만 다니면 뭐하냐고. 그래서 8번은 아니 8번 인정 안 하는데 솔직히 말이 없어요. 말이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아니 내가 아쉬움 있다 이 얘기죠. 왜냐면은 고창기수잖아. 그러면 말 단점을 알아가지고 볼 고쳐줘가지고 말 타주면 우리 배팅하는 팬들로서는 편안하다는 얘기지. 왜냐면 배팅하고도 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을지 다른 마필 상태는 이상이 없다. 그런 설명을 해드리는 거. 그래요. 일단은 그좀 참고하시고, 일단은 8번마 달금 3살짜리들은 웬만하면 가져가십시오. 5등급에 남아있는 3살짜리들은 최근 2번 최근 3번에 1400을 도전하고 있죠.
9번마 베스트 전사하고 3번마 스탠바이미는 동등 선상에 놓고 오시오. 능력 자체는 똑같다. 지난 3월 13일처럼 보시면 됩니다. 그때도 얘가 스탠바이미가 3착, 4착, 베스트 전사가 5착. 같은 등급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배당파는 아마 9번이 더 팔리겠죠. 그러나 3번은 스탠바이미는 지난번에는 전력을 좀 아꼈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최범용 기수가 이 말은 그래도 잘 탑니다. 전담으로 타던 마필이니까 요거 들어오면은 제법 짭짤합니다. 그러니까 3번 또 사정권 안에 두고 가시고요. 자, 휴양 마필인 2번마 모닝펄은 안토니오 기수가 무섭습니다. 3.3조에 모닝펄 하고 7번 위즈업도 과실권에 국보는 가십시오. 자, 6경주로 갑니다. 국산 5등급에 1300m. 암말들의 경주입니다. 자, 우리 안성은님이 추천해 주시고요. 3살짜리 암말, 4살짜리 암말, 이렇게 섞여 있는데, 자, 그만한데, 자, 가장 먼저 주목을 하셔야 될 마필은 일단은 3번만 나월천지. 지난번에가 장기간 휴양 들어갔었죠. 이 마필이 1월 14일 날, 1월 달에 우리가 워낙 좋아가 그때 제가 뭐 개인적으로 승부경주로 가져갔었는데 게이트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바람에 포기를 해버렸죠. 그때 게임 취소돼 버렸죠. 그때 이후로 또 휴양을 들어갔다가 지난 6월 11일 날 예전에보다는 체중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체구가 굉장히 500kg까지 나갔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난번에 보니까 470kg대 체중이었는데 말이 많이 차분해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조금 까탈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지난번에는 많이 차분해졌는데 큰 의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시원하게 선행은 못 갔습니다만은 끈기도 상당히 붙어 있었고요. 들어올 뻔했죠. 그때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한 90배 정도 됐던 배당이었는데 그때 들어왔나 싶었는데 김옥순 기수 사랑다모가 느닷없이 날라와가지고 9구짜리를 한번 놓쳤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여하튼 3번 나월천지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말이고요. 자, 5번만 낭주역을 요거는 선입에 이은 종반 탄력이 결승선에서 상당히 나오는 마필입니다. 하만시, 빅투아르, 문성역 기수도 가리지 않고 잘 타요. 이번에는 안토니오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살짜리 8번만 걸작투어는 앞에 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외곽이 걸려 있어서 조금 걱정스럽고요. 기존에 있던 마필들 7번 위대한 한마 그리고 1번은 실버 퍼지까지 도전은 다 가능한 편성인데 자, 이번 경주가 우리 안승훈님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추천의 변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1200이면은 앞선에서 끝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3번만 나올 전지 때문에 제가 추천금을 삼았습니다. 자, 이 마필이 12월달, 1월달 박오른 문성기수 인기 끓고 모든 이유는 문성기수가 처음 입장할 때 뒤도 안 들어가고 내축으로 기대고 주행이 솔직히 안 됐었던 마필이에요. 오로지 순발력 하나로만 뗐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인기 끌고도 입상을 못했었고 공백 이후에 내가 볼 때 이 체중이 이제 정상 체중 돌아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뒤도 잘 들어간 게 이제 정상적인 걸음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병합하는데 내축으로 기대는 것도 없이 빤치 잘 우리 한국경만은 빤치시만 뛰면 그냥 와. 그만큼 기수들이 말 타기가 좋거든. 그래서 3번만 나올 전 순발력도 있고 선행할 수 있게 되면 저는 3번 인정하지만은 솔직히 나 낭주역은 나 이 말은 두름 난또 죽어. 나는 이번 말은 난 몰라. 솔직히 몰라. 나 저번에도 어떻게 돌았는지 모르고 근데 조건이 암만인데 지금 55kg야. 전만 52kg고. 그렇다고 이 마필이 잘 뛴 것도 없어. 솔직히로 저기 별빛 마루가 3차 오고 그런 경기였었기 때문에 저는 5번 인정 못하고 3번 인정하는데 나머지는 좀 피직이다. 그래서 제가 3을 놓고 최대한 앞쪽에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3번만 나올 천지 지난번에 끈기가 상당히 붙어 있었다.
그것도 1300을 예전에 물론 1300은 옛날에 뛰어봤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12월 달하고 1월 달은 특히 1월 14일 날은 불량주로 해서 선행은 나갔습니다만 좀 급하게 선행은 나갔고 그때 상대 붉은 마드레가 굉장히 능력 발휘할 때였고요. 그리고 12월 달에도 음파 챔피언이 엄청 빠르죠. 빠른 말. 그리고 슈어윈이 능력 발휘하면서 얘는 1800까지 최근에 소화를 하는 뭐 상위군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얘는 3세 강자들을 초반에 만나가지고 조금 고전을 하다가 휴양 들어갔다가 지난번에 완전히 변한 모습이었다. 차분해졌고 선입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5등급입니다. 동기들은 이미 저 위에 3군 정도에 다 가까이 있죠. 3군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는 아직 5군에 머물러 있다. 다시 한 번만 나올 천지 저의 찬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안성님이 강하게 노린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마필 상태가 솔직히 안 좋아서 오로지 순발력으로 뛰었던 마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7경주로 갑시다. 국산 5등급 1700m. 자, 1700m인데 8두로 단출합니다. 자, 유일한 3살짜리 8번마 폴포인트. 자, 이 말이 지난 그 다실바 기수가 5월 20일 날 1경주 때로 기억되는데, 그때 다실바 기수가 기승하면서 걸음을 확 늘려놨습니다. 이 말이 조금 둔한 감은 있는 체구가 조금, 근데 둔한 맛이 있었는데, 5월 20일 날 저는 그때 다실바 기술을 믿고 2착으로만 봤지 미스터 퀄리티가 웬만하면 뭐 대가리 치지 않을까 했는데 웜에 결선 다 와서 한 50m 나가놓고 한 발 쓰면서 미스터 퀄리티를 따버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괜히 땅이 깨지고 삼상이 깨져버렸는데 2첨은 하라고 그랬더니 대가리까지 치는 바람에 말이 한 발을 쓰더라고요. 그때 걸음이 좀 늘었습니다. 막 늘더니 지난번에는 급기야 33조에서 같은 마주였나 같은 33조 마필했나 그럴 거예요. 두 마리가 아침 동자하고 펄포인트가 동반 입상을 했는데 그때 안토니오가 아침 동자 타고 펄포인트는 빅토르 기스 기승했을 때도 별로 안 팔렸어요. 근데 들어왔죠. 동반 입상하면서 그때 배당이 제법 짭짤한 배당으로 제가 적중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펄포인트는 걸음이 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존에 있던 마필 4번마 세인트 루카 이건 전형적으로 좀 뒤에서 오는 스타일이고 2번 디자이어 투위는 좀 앞에 가야 뜁니다. 2번 게이트에서 앞에 가려고는 할 겁니다. 그러나 부담은 조금 늘어있죠. 결정 B형인데 두 마필 다 34, 35로 2번 디자이 투윈, 4번 세인트 루카 승급하려고 할 겁니다. 일단 두 마리는 무조건 가려고 할 거고 1번 시크릿 왕자는 승급전이지만 앞선에 써준다면은 신앙질 기수 끌고 올 수 있는 그리고 3번 아르고 공주도 이것도 앞에 가려고 할 겁니다. 조인 기수 스타일상 아르고 공주는 그나마 좀 앞에 갔을 때 그나마 성적이 나옵니다. 휴양했지만은 앞에 갈 수 있는 말. 3번 때 아르고 공주도 3살짜리입니다. 그러니까 8번, 3번이 3살짜리고 기존에 있던 마필 2번, 4번, 1번도 3살짜리죠. 그럼 요 8회 1, 2, 3, 4, 2번, 4번이 좀 더 팔리겠고요. 요런 구도인데 아내님. 8번 8포인트 이제 완전 걸음발 태웠기 때문에 원래 이 마필이 10조인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웅자도 저번도 우리가 입장할 때부터 얘기했던 마필 상태 이상이었고 그러니까 키는 뭐 8번 4번이 깜빡이는데 키는 아르고 공주가 잡고 있어요. 지금 과연 새는 가서 버틸 수 있냐 없냐. 저기라도 열심히 좀 꾸준히 그렇다고 여름에 저기 너무 세면 또 안 좋고 근데 저기 때 보면 괜찮아요. 힘은 좋고 근데 키는 아르고 공주가 과연 새는 가서 버티냐 못 버티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는 조금 뭐 후자꾸는 뭐 누가 낫다 모자란다 조금 말씀을 드리기라 그래요. 그러나 거리는 4번하고 2번은 1700에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3번 아르고 공주하고 1번 시크릿 왕자는 거리 적응력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을 놓고 2, 4 중에 고르든 한 마리 고르고 1, 3 중에 한 마리 바치든가 그거는 뭐 현장에서 조금 팬여러분들 선택을 해 주십시오.
2번, 4번은 거리 적응력 면에서나 그리고 승급 걸려있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이빨이 가려고 하는 말들이고 3번 아르공주나 1번 시크릿 왕자. 요거는 약간의 1번은 어부지리성이 있어야 되고 3번은 선행 가야 됩니다. 가서 꽂히지 마느냐. 그거니까 디펜스 정도는 충분히 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8번 폴 포인트 놓고 골라서 강약 조절을 잘 해주십시오. 자, 8경주로 갑시다. 국산 4등급의 1400m입니다. 자, 여기에 2번 말 라운드 포인트 이 말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당일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는 라운드 바이 포인트. 자, 부담 중량은 4.5kg 늘어서 57. 지금 꽉 차 있죠? 지금 승급하려고 할 건데, 지난번에 저는 이 말이 승급 전에, 그래도 조금 약하게 봤는데, 야, 그 게이트 이탈 속도하고 200m 초반에 나가는 그 걸음이 시점말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13초. 전번에 이거 선행도 못 갈 줄 알았어. 원래부터. 그때 원래 뭐 강력한 지금도 있고 뭐 빠른 마필도 꽤 많은 편성이 있죠. 제이 피닉스도 있었고 스타트 폴롱 초반 200m가 스타트 폴롱이 13초 플러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 가장 빠른 마필로 기록될 겁니다. 13초 플러시로 나가는 마필은 최근에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13초, 13초 3, 13초 0 워낙에 게이트 이탈 속도 빠르고 빠르게 성장하는데 이거는 뭐 부담 늘어도 상대가 뭐 별말이 없죠. 그러니까 또 한번 그냥 뺑 돈다라고 저는 뺑 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4번 아라모아는 15주라는 공백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현장 점검 조금 필요하겠고요. 자, 나머지는 그만합니다. 1번 하이퍼카, 제이트로스, 6번 블랙 루키, 7번 썬더 플래시. 솔직히 어느 정도 정체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고 전능력 구분하기는 조금 그렇네요. 일단은 어차피 2번을 인정하면은 압축을 해야 됩니다. 안현님. 2번 인정해야 돼. 왜냐면은 지금 상대 마필들이 없어. 하이퍼카도 정말 1400 계속 고정 축적이길래 전번은 그냥 온다 생각했어. 어깨가 부럽지 못하고 폭폭이 늘진 않아. 아니 형님 뭐 6살짜리인데 뭐 더 이상 기대는 하겠어. 그러니까 늘 그렇게 뛰는 그래서 거지. 2번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제이트로스가 스타트 넣는 단점이 있더라도 경주 조건상 1400 가장 많이 뛰어봤기 때문에 5번이 가장 느려야 됩니다. 블랙루키는 조교 때는 좋은데 이건 뭐 실제 가면 따라가지는 것도 조교 때는 그냥 보면 날라다니 벼나갈 때 보면 4번 아라마는 솔직히 모르겠지 말인데 그거 너무 상당히 약했었어요. 근데 3살짜리잖아. 완전 휴양을 해도 가져는 가야 되죠. 이게 왜냐면 52kg에 그동안 그래도 이게 당연히 이사가 뭐 한 20원 나올 텐데 20을 나오려도 뭐 20원이라고 뻗으면 안 되지. 20원이라도 들어온 날에 공략을 해야죠. 뭐 20원이라도 들어오면 공략을 해야지. 20원이라고 꺾어버립니까? 그건 무슨 그런 하여튼 나는 차라리 그러면 쉬는 게 낫지. 그러니까 5번 제이트로스를 우리 안성은님은 조금 대한시력으로 아니 노린다. 대한시력이 아니라 경주 조건이 좋다는 얘기. 경주 조건이. 그 말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럼 그나마 이것도 솔직히로 거림이 내가 옛날에 태양이 타도 내가 이거 안 무서운다 했거든 말이. 그래 그 말이잖아. 그래 그런 말인데 왜냐면 사나운다 솔직히로 말하다 말을 못하겠어. 막 뭐라서 나오고 싶은데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요. 그러면 4번 대안으로 5번을 조금 더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여하튼 이번 경주는 2번 라운드 포인트 놓고 후착 차기 경주인데 4번 아라모아는 15주라는 공백은 있습니다만 더 팩트의 자마 포인마필입니다. 포인마필로 이거는 금세 뭐 대상 경주 뭐 이런 쪽에는 출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주에서 얘는 상금을 챙길 건 다 챙겨야 됩니다. 얘도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죠. 써니건 충분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 포인트가 기본적으로 워낙 빠른 마필이니까 한 저점 아침 앞에 가버리고 이 선에서 다른 경주 가면 선행도 갈 수 있는 4번, 5번이 있지만 이 두 마리는 그냥 자동 선입돼 버리는 거죠. 2번 라운드 파이트 워낙 앞에 쭉 가버리니까 이 선에서 4번, 5번이 따라가다가 그대로 떼댕으로 끝난다. 왜냐면은 이 4번, 5번이 무리 안 하고 그냥 선입권을 곱게 전개하고 나머지는 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워낙에 7번 썬드 플래시도 최근에 발주가 제대로 안 되고 6번 블랙 루키도 그렇고 일단은 4번, 5번에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죠. 원래 뭐 이해로 하고 5 확정 나갈 건데. 자, 2를 놓고 4번, 5번에서 때리고 받치고 해보십시오. 자, 후경주로 갑니다. 혼합 3등급 1400m. 자, 이거 우리 안성근님 추천 내시네요. 자, 여기도 3살짜리 4번마 세네킨 홍대유 조기산의 3세 한 마리인데 이건 포인마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얘는 3세마 대상 경주에 출전을 못하고 일반 경주였는데 지난번에 특별 경주였죠. 이 말이 이 정도로 성장하는 것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그때 파르키우스라는 마필이 또 빠른 마필인데 걔를 쉽게 초반에 제압하고 선행을 나가는데 물론 1200이었습니다만은 속도가 엄청 빨랐습니다. 얘도 3살짜리인데 1400 1400은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1번마 라스펀치는 추임마로 보시면 됩니다. 19조에서 1번하고 7번 콜조이가 같이 나왔는데 콜조이는 전형적으로 스프린트 1200에서 강점을 보이던 마필이고요. 아무래도 1번 라스펀치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겠고 문제의 마필은 10번 원더풀 인디입니다. 얘도 승급전이 있지만 절대 무시해서 안 됩니다. 걸음 느는 속도가 얘도 굉장히 빠릅니다. 33조에서 이 마필이 이 정도로 또 빠르게 올라오는데 깜짝 놀랍니다. 원더풀인데도 직전 영영삭스를 쉽게 때려잡아 버리더라고요. 따라가서 영영삭스 보내놓고 무성유 교수가 쉽게 넘어가서 결선에서 쉽게 넘어가서 여유있게 이겨버리는데 원더풀 인디도 걸음발이 늘어있고 그리고 승급전이기 때문에 부담이 3.5kg나 가벼워져 있습니다. 10번도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의 말들 뭐 이번 천지우 강풍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우리 안성은님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추천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만 라스트 펀치인데 이번 경주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저길 때도 보면 주행주 막 고개 들고 막 끌려. 그러니까 이거는 말 타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경주 빠른 때 과연 안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날라오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저기를 잘 해놨어요. 근데 그 단점이 있고 현지감봉은 순발력 있는데 아직 뒤가 회복하면 되지 않고 문제는 4번마 세네킨인데 나는 저번에 1200 뛸 때 1200 뛰었죠. 그때 따라갈 줄 알았어. 그때 천원 가서 버텼어. 지금도 저거는 잘 해놨어요. 신마 대탄마필 캡틴 372 그 말과 병합을 하는데 여전히 상태는 이상이 없는데 이번 경주는 1400을 과연 이 마필이 좀 경주가 빠른데 과연 버틸 수 있냐 거기 관건이죠. 최대 목표는 6번마 MJ 베스트입니다. 이건 지금 다벤트 교육사 쪽으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원래 이 마필이 1400까지는 항상 앞서 갈 수 있는 마필. 홀주에는 전번에 상대가 약하고 원더풀 인도 부산에 가는 노던 타임과 병합을 잘 해놨습니다. 저기요. 안 듣나. 그래서 이번 경기는 지금 인기 마필들이 1번 그 단점이 있고 4번은 이제 1400 처음 뛴다는 거 있고 그래서 가장 안정된 건 6번마 MJ 베스트가 정말은 따라가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6번마가 좀 낫지 않나 그래서 추천을 삼았습니다. 6번을 노린다. 참고로 제가 4번마 세네키는 포인마필이라고 그랬는데요. 지미 크리드의 자마인데 혈통적으로는 1400 정도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거리적 성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 점은 안 뛰어봐도 마필의 기본
탁월한 능력으로 1400 돌파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 제가 첨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0경주입니다. 2등급의 1800m. 자, 지난번에 좀 못 간 마필 제가 한두를 한번 강하게 노리면서 추천 레이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별정 B형입니다. 그러니까 레이팅 가장 높은 놈이 6번 장사몬스터죠. 78. 4번 참 좋은 친구도 76. 이 두 마리가 70kg대 후반 가장 높은 말들이고, 그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60kg대 후반 1번 큐피드 베이브, 2번 온포인트, 3번 스프링킹, 외곽에 10번 벌말 대장, 10번 황금 럭키, 고만고만한 마필들인데 11번 황금 럭키도 74대고, 자, 이번 경주 어차피 6번 장사모스토는 78로 레이팅이 가장 높고 부담 중량도 가장 높습니다. 쟤는 일단은 가려고 할 겁니다. 안토니가 다시 한번 기승하는데 이거는 일단은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지난번에도 저 배당판에 장사몬스터 안토니오가 현장에서 제 기억이 나는데, 저기 저 게이트 앞에 출발 직전에 게이트 앞에 가서 안토니오가 말을 계속 움직이면서 막 뱅글뱅글 돌면서 말을, 그럼 뭐라 할까요? 승부기를 확 북돋우면서 굉장히 막 말을 강하게 돌리면서 어치를 상당히 그 몸을 푸는 정도로, 몸을 많이 풀 정도로, 땀이 빠수박 날 정도로 몸을 풀더니 강하게 승부를 걸렸죠. 근데 이번에도 지난번 또 빨리 붙었는데, 이 말은 원래 그렇게 빨리 붙지는 못하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안토니오 기수가 초반에 강하게 추진해서 선입금 바로 붙어가지고 좋은 승부를 했습니다. 불량주로니까 가벼우니까 외곽을 조금 무리해도 충분히 돌파를 했는데 부담 중에 1kg 늘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무조건 가는 말이니까 이건 가져는 가야 되고요. 자, 1번은 큐피드 베이브. 지난번에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말이 조금 변했다. 1번 게이트 이혁수 다 강하게 노렸는데, 그때 박태종 기수가 기승했던 7번 러블리 캐리하는 마필이 박태종 기수가 중반에 넘어가 버렸죠. 일종의 테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 게이트가 이혁기수로 선행 나가서 건너편 직선주로 가서 딱 가미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박태종 기수가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러고도 페이스를 잃지 않고 이혁기수가 꼭 잡고 무리하지 않고 꼭 보내놓고 따라가서 4코너 때 제압을 하고 결승선에서 다시 힘을 내는 모습, 그 이전보다는 확실히 업그레이드 모습이었습니다. 큐피드 베이비 운 좋게도 다시금 1번 게이트. 4번 참 좋은 친구는 완전히 마탱이 갔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암말 대선 경주에 나가던 말이죠. 4번, 그리고 외곽에 11번 황금 럭키, 10번 벌말대장, 뭐 이 구도인데, 안 의원님. 그러니까 일반 막 큐피드 베이비 같은 거는 용군이가 계속 조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군이 같은 기술을 욕하는 이유가 아무 생각 없이 조결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혁이는 동영상 보고 아 정말 단점이 뭐구나 그걸 알고 이제 조결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전부는 뺑 가서 쓰던 말을 그저 버틴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단점을 알고 조결을 한 거야. 그러니까 기술이 생각하면서 조결을 해주면은 팬들도 좋아하잖아요. 또 되는 마필. 그리고 6번만 장상본수도 저 마필은 말 보면 추천 솔직히 못해. 완전 소야. 저기 또 보면은 정말 어떻게 뛰지? 근데 실전 가면은 또 힘으로 꾸역꾸역 뛰니까 말 못해. 또 참도 잘 만났어. 또 참 좋은 친구는 뭐 항상 저기 잘 보고. 키는 1번 막 큐피드 베이브가 또다시 내가 볼 때 또다시 사냥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이번에는 충분히 선행 갈 수 있죠. 물론 4번만 참 좋은 친구가 옛날 같으면 얘도 각질이 선행인데, 근데 최근에는 선행을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정기수가 선입권에 따라가더라고. 지난 4월 15일도 보니까 따라가서 마지막에 쓰더라고. 이게 예전에 선행 일변도로 뛰다가 보니까 말이 조금 안 좋고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따라가면서 아예 승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좋은 친구는 선행 일변도로는 절대 가지 않는다. 물론 1번 큐피드 웨이브가 먼저 가고
참 좋은 층은 아마 따라갈 걸로 예측이 되는데, 여하튼 이번 경주 인기마을 중에서 1번 큐피드 베이브에 포커스를 맞추고, 당일 그 현장 주로 상태도 조금 최종 확인하고 제가 강하게 추천드릴 테니까 현장 마지막 경주 오늘 사연을 다 종합해서 제가 중마 잡고 인기마에서 공략하고 복병금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현장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자, 이상으로 토요일 10개 경주를 살펴봤습니다. 인기마 필드를 두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때리고 받치고 충마 선정을 잘하고 때리고 받치고 조금 이렇게 강약 조절도 좀 잘해야 되는, 정교하게 승부를 해야 되는 경주들이 많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토요 경마 팬 여러분들 스스로도 당일 주로나 배당파 흐름 그런 것도 감안해서 배팅을 조금 얕게 하십시오. 얕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면서 그렇게 배팅 강약 조절을 잘 하셔서 이기는 경마를 하도록 하십시오. 저희들은 일요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